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이슈가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웬만한 개별 기업의 이슈는 다 묻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유가가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델타 항공을 필두로 항공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관련돼서도 전 업종에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오늘장 정말 전략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4%, 코스닥은 0.57%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각 2,692포인트, 895포인트 선에서 하락 출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을 잡아주실 오늘의 전문가님들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정수, 그리고 임상현, 임찬호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분의 파트너님들과 부장님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오늘장을 열어주는 오픈맨 오랜만에 좀 모셔봤습니다. 민경철 파트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결됐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의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모신 만큼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장 직전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주요 이슈 먼저 체크하고 미국 증시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3가지에 대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기사 내용 몇 가지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HMM이 지금 러시아 선박 운송 중단됐다라는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을 해놨는데 이제 그런 수출에 대한 차질이 좀 발생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해운사든 항공사든 이제 러시아에 이제 그 해운길이 막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피해를 입게 되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이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MWC 관련주들 지금 이슈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메타버스와 망 사용료다라는 그런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저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포켓몬 이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이게 지금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드는 업체가 이제 삼립이고, 삼립과 관련된 이제 식품 관련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국제유가가 115불을 돌파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장중에 120불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폭등하고, 그리고 우리 항공주들, 기타 이제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찌됐건 이제 유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 증시에서도 강세일 수 있다. 이 부분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일 신규 확진자가 130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지금은 4만 명대로 90% 이상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나서는 급격하게 빠지더라.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이제 신규 확진자도 정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다시 위드 코로나 혹은 우리 기사 내용에서 이제 본 것은 자, 엔데믹 이런 이제 엔데믹 이런 이제 용어들을 붙이면서 이제 코로나 별거 아니었다. 이게 정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엄청난 공포감이 이루어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보급 등으로 인해서 다시 신규 확진자 급감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코로나 시국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종결되어지는 수순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을 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일자 이제 기술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하게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자,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호재가 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와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됐었던 테슬라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애플도 마이너스 2%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AMD 마이너스 3%, 엔비디아 마이너스 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 아마존 마이너스 1%, 메타 플랫폼 마이너스 1% 등 거의 전방위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좀 전방위적으로 낙폭이 있었고, 우리 쉐브론이라든가 우리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률로 좀 검색을 해놓고 보면은 월마트 월마트 이런 종목군들 화이자, 일리아 릴리 바이오 관련주들 강세였던 것 같고요. 자, 돌아와서 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자, 해외 증시 차트 간단하게만 차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보면은, 자, 나스닥 지수가 이 직전에 이 박스를 최근에 이탈하고 장중에도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1.5%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자,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나서 이 캔들의 종가를 이탈한다라는 것은 이 캔들의 몸통과 혹은 이 캔들의 시가까지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는 지금 하방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의 그 종가를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그런 핵 공격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것일 수도 있지만, 높아지는 국제유가, 그리고 이제 그런 대내외적인 전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미국 증시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큰 이유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연준 파월 의장이 0.25%로 확실하게 목을 받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다라기보다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런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자력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첫 번째 유가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들 더해서 원자력, 방사능, 해독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증시 기준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 보고도 했습니다. 자, 이 직전에 박스 상단에서 오늘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880포인트와 우리 830포인트 구간 어디서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 저점이든 고점이든 지금 그 구간을 이탈한 저점 영역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밑으로는 2670, 그리고 더 길게는 2590포인트 구간, 자, 위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게 되는지 여부를 좀 지수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석유 관련주들, 그리고 한국비엔시, 코로나 관련주들, SH 에너지화학, 전쟁과 관련된 종목군들 전방위적으로 아침에 좀 단기적인 수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세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비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과거에 남북 경협, 이제 비료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로 부각된 과거력이 있는데, 효성 OMB나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다 폭발한 고점이거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조비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여기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비료 관련주들 내가 될 시세 놓쳤다. 효성 OMB 다 찍어드렸는데 이거 다 놓쳤습니다. 한국석유 다 찍어드렸는데 이거 놓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YM 종목도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자, 다른 종목군들 다 정고점에 있거나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있는데, 이거는 반토막 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대금 막 유입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으로, 농기계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KBI 메탈입니다. 자, 우리 3,200원짜리가 1,7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에 고개를 살짝 돌리는 모습이 좀 전일자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과매도 구간을 극복하고 이 박스 상단 돌파하는지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저의 시그널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 지수도 계속해서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빠르게 매매 시그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결을 하실 우리 리드온 파트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 시그널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침서부터 일단은 시장이 개파락이 떨어지는 거는 어제 유럽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유럽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죠? 적당히 빠졌으면 우리나라의 그 충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텐데, 일단 아침서부터 1.6% 정도, 일단 이렇게 아침부터 차라리 빠지기 시작하는 게 좀 낫다고 봐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일단은 1.6% 정도의 지금 1.2%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먼저 조금 선조정을 받았던 흐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뭐 한 방에 지금 계속 오늘 장중에 계속 떨어지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주는 흐름들을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버티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아침서부터 해서 지금 미 선물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이제 농업 관련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 이쪽 애들은 좀 강합니다. 그쪽 애들은 좀 강한데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모조리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어쩔 수 없다. 지금 이쪽으로 에너지 지금 전날 니켈 가격, 뭐 원자재 가격들, 뭐 알루미늄 금요일 날도 상승을 했는데, 목요일 날도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 날도 상승을 하고 계속 지금 이쪽이 가격이 계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그 리스크로 따른 원자재 관련주들, 농업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급상승에 지금 이쪽 섹터만 지금 움직이는 흐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 일단은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2642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은 이 하단으로 다시 떨어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아침에 먼저 두들겨 맞았으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버텨주는 모습을 일단은 지켜보시고, 버텨주고 나서 오후장까지 좀 꼬랑지를 달아준다 그러면은 좀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오전장인데 지금 장에서 가장 그 나오지 말아야 흐름이 뭐냐면 지금부터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아침서부터 일단 개파락은 떨어졌죠. 이거는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았으니까,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안 좋았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 7% 확대되고 마이너스로, 그다음에 증권주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뭐 화학주라든지 IT 대형주들이 여기서 낙폭을 더욱더 늘리면서 마이너스 5%, 7% 정도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로 저점이 깨지고 2600 깨지고 밑으로 진짜로 내려가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도망가야 되지만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아침에 먼저 뚫겨 맞고 약간 조금씩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냥 관망으로 좀 버티셨다가 오늘은 주식을 막 이것저것 사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잘 버티는지,
정도로. 왜냐면 이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해서 폭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8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날 유럽 시장은 많이 빠졌고, 오늘은 운이 좋아봤자 버티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존스가 전날 흔들렸다가 꼬랑지 달았던 정도, 이 정도만 따라가줘도 우리나라 시장은 할 건 다 한 거다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유럽 시장이 전날 마이너스 4% 넘게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급등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막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관망으로 잘 버텨주는지 정도만 잘 체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오늘 유럽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오늘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나면서 위로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올 때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잘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관망하시는 게 일단 안전해 보인다는 거. 근데 현재 지금 유럽 선물은 안 닿았는데 미 선물은 빠지고 있어요. 미 선물은 한 이 정도 이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이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빠지는 모양이고, 유럽 시장 올라와야 되는데 이따가 유럽 선물이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잽스 하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또 빠집니다. 오늘 안 빠졌던 건 내일 제대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관망이란 얘기예요. 오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잘 버텨주는지, 플러스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공략을 해야 내에서부터 사자마자 종목들이 올라오고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에서 대내외적인 눈치를 좀 계속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아침에서는 계속 흘러내려가는 흐름보다는 박스권으로 버텨주는 모습이니까 관망으로 잘 버티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세아제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자, 철강 업종이죠. 오늘 아침서부터 강하게 뻗었다가 지금 밀렸는데, 아침서부터 철강 쪽이랑 그다음에 농업 관련 원자재 관련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한번 시세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쫓아가면서 사기에는 좀 어렵고요. 당연히 어렵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같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는 부분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고점을 돌파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가 되지만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가능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관망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말고 많이 못 간 애들이 많죠.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같은 이제 회사인데, 세아제강이 많이 올라가면 세아베스틸도 따라갈 거고, 얘도 따라갈 거고, 차라리 못 간 쪽들을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풍산 같은 경우도 전에 표적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 드렸던 건데, 얘도 차라리 걔보다는 못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고려아연이나 다른 쪽으로, 아니면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이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왜냐면은 이 위치를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봤을 때 세아제강은 이게 다예요. 지금 2018년도에서 지금까지인데, 여기 지금 고점에 있죠. 거의 고점에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면 완전 고점에 있고, 그다음부터 신고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걔보다는 좀 부담이 없는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두 번째는 우리금융주주. 자, 은행주들인데 요즘에 은행주들이 힘을 잘 못 씁니다. 힘을 잘 못 쓰는 이유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했다는 이슈랑,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긴축 정책 속도가 완화가 된다라는 전망을 지난주에서 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최근 긴축을 하면, 이거 완화가 아니고 긴축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죠. 그래서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는 정책을 긴축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긴축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그 부분들도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 한 차례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진 건 둘째치더라도 떨어질 때 수급이 좋았질 않아요. 기관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이정수 파트너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까지 실시간으로 들어봤는데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직후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브리핑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약세, 이 부분들의 영향을,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도 약세를 보였지만은, 오전에도 약세를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하방 정식성을 좀 확보를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종목 상황에 대해서 잠깐 현재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그래도 이제 차트가 괜찮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한일 사료가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준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미래생명 자원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소 미래생명 자원은 상당히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관점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한일 사료도 바닥에서 보면은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또 지그재그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팜3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팜3라는 종목이 현재 최근에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 돌파, 그 다음에 이제 안착하고 이제 재상승의 기로점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격이 크게 높지는 좀 않은 상황이다,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래량도 일단은 좀 왕성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봉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 오랜 동안에 이제 박스권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사료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잡혀주는 종목군들이 한국 BNC라는 종목입니다. 한국 BNC 부분들이 오늘 내일 유상 청약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3월, 4월 정도에 현재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글로벌 임상 부분들이 대만 골든 바이오텍과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진 소식들이 이제 가닥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이런 그 박스권의 흐름들에서 하방적 시간 바닥을 다지다가 21선을 만약에 관통을 좀 해주면은 추세 반전의 신호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오늘 갭상승 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있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국 BNC 부분들도 현재 이런 모멘텀 재료가 3월 내지 4월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한국 파라텍이라는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산불 관련된 그런 재해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그다음에 파라텍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파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에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흐름이 현재 괜찮은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한창이란 종목분들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분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 라이프케어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 부분들은 그 한컴 그룹 관련된 뭐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방기구 제조 관련된 부분에도 좀 해당이 좀 되는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최근 모멘텀도 좀 있고요. 그다음 한컴 그룹주 관련된 테마 순환매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현재 지난 주말에 21선 돌파를 좀 해주면서 상승사파 형태가 나와주고 있고 갭상승의 음식자 도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 정도의 시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파라텍하고 연결된 한컴 라이프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누브란 종목 부분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농업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식량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현재 사료 관련된 이제 종목에 이어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아시아 종묘라는 부분들이 좀 현재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아시아 종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곡물가 수혜주주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정자산업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희소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가장 부합되는 부분들이 아시아 종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종묘의 부분들도 차트의 내용을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형적인 한 달 매집이 좋았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최근에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출발하려는 모습에서 상승사파의 십자 도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 다시 큰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은 시가에서 크게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간 손바뀜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아시아 종묘 부분들이 좀 괜찮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바닥권의 또 움직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 상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가의 이하에서는 흐름이 괜찮은 부분이 좀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분들 좀 살펴보면은 현재 성창기업 지주라는 종목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진중공업 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성창기업 지주, 그다음에 이제 신성홀딩스 지주회사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자산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개념에 명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보시면은 한진중공업 홀딩스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중공업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격이 좀 약간 높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시 한번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곡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성홀딩스도 나름대로 여기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식품 관련된 간장된장 관련된 신성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신성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들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은 거래량이 좀 적지만은 접근을 좀 해볼 만하다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는 풍산홀딩스도 최근에 이런 연동된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지수 약세인 경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그 연동된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하고 거의 연동되게 약간 움직여주고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오늘 조정장이 전형적인 어떤 그 상승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DI 대응률이 올라준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알루미늄 관련된 원자재 쪽에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이런 그 흐름이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나름대로 흐름이 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TCC 스틸도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코라는 종목군도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재료주 부분들이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화두로서 또 올라주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인테크라는 종목군이 나름대로는 어제 크게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인데 이제 단기 고점 1차 상승의 마디점에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좋은 차트의 모습, 그다음 21선의 이격이 낮은 시점이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나인테크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파트너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이후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고 개인만 사들이고 있네요. 일단 개장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좀 추세 전환되면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 일단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2650포인트를 잘 지지해두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깨졌을 때 이제 하락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라는 방향성이 생기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0포인트를 잘 지지해주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드렸고요. 일단은, 자, 오늘 준비한 종목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SFA 반도체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SFA 반도체는 패키징 사업과 IDM 업체인데요. 테니스 및 파운드리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성상 초정밀이랑 이제 관련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삼성전자와 이제 매우 밀접한 회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FA 메모리는 반도체는 일단 메모리 패키징과 이제 테스트 서비스 사업을 주로 기반으로 해서 비메모리 후공정 서비스 사업을 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각자 한 10%에서 12% 이상 나오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비메모리 관련돼서도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같이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반도체 투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또 여러 가지 이제 DM 반도체를 좀 만드는데 PC랑 서버, 그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계속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메모리 후공정 서비스 사업에서 P가 상승하고 Q가 증가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면은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 아웃소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SFA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좀 표 보시면 SF 반도체 후공정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죠. 부분별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게 계속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다. 지금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서 수급 문제나 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지금 메모리나 이쪽 반도체 관련해서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차트는 조금 수급이 약한 상태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수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잘 받고 나서 우상향으로만 충분히 거래량 동반해준다고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6,540원에 있는데 일단은 6,500원 이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있냐 시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준비한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감성 코퍼레이션은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 즉 충전기나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많이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의료 쪽이나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오프라인의 매장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캠핑에도 이제 회사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왔고요. 일단은 2022년도에 지속적으로 외환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소비 관련주로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MZ 사이에서 등이랑 캠핑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류 브랜드로 지금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여기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의료 사업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브랜드 치고는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하긴 한데 이 부분이 조금 가격 대비 이제 만족도가 많이 높다는 평이 많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는 46개, 그러니까 46개 정도가 오픈했는데 이제 21년도에는 84개 정도로 확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를 나가고 있다. 백화점이랑 아울렛 매장을 중심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 아마 이제 브랜드 가치성도 올라갈 거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표를 조금 보시면 스노우피크라는 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의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증가해 주시고 있고요. 일단 2020년도에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오프닝만 잘 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이랑 아울렛 매장에 지금 공격적으로 매장을 좀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적 점포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로 지금 한번 이슈가 조금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이제 다시 한번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시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이제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됐을 때 이제 앞으로 계획을 발표할 때 그때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건설주를 좀 갖고 왔는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도로랑 철도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을 조금 담당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공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택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당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입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평균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13,000 세대를 이제 계속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의 매출액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택의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사업에도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해외 프로젝트로는 나이지리아랑 이라크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랑 이쪽 항만공사를 지금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이제 실적으로 찍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원전 관련 이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G 플랜트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단 현금 매익이 어느 정도 잘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괜찮게 잘 받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분에 했던 장비를 건설 쪽을 이 회사가 많이 이뤄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면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 지금 현재 계속 잘 올라왔었습니다. 잘 올라왔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6,800원 이 부분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앞에 보는 거래량 대비 지금 현재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다가 지금 조금씩 거래량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돌파를 했을 때 앞에 매물대 7,500원 이 부분만 잘 추가적으로 진입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낙폭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사실은 하락의 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하락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이 3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매도의 3분의 2 이상이 전기전자 섹터로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틔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미국 시장의 하락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고 국내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락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외국인도 기관도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 전기전자 그리고 뭐 금융, 증권, 뭐 운수, 창고까지 그동안 좋았던 섹터도 뭐 주체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국제유가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220원. 국제유가도 100%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은 2650 정도는 충분히 좀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은 좀 제한적이나 뭐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개파락하고 얇은 양봉 정도 조금씩 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조금 더 양봉이 길어졌었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하락하면서 사실은 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디램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하이닉스의 주주 신화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이닉스 자체만을 놓고 보면 좋은 환경이고요. 그리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좀 더 좋은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1번으로 매도를 하는 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으로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뭐 가격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하거나 혹은 유지만 되더라도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 실적이나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만 놓고 볼 때는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으로 또 볼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건설주가 지난주에 좋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우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은 한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우건설은 지난주에 사실 건설주가 올랐던 거는 대선 이후에 건설주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이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무엇보다도 12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우건설은 그런 모습이 수급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국내 주택 건설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가 이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으면서 2분기부터 분양 물량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국내 주택 건설사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는 대우건설 주인이 사실은 정부 쪽이었기 때문에 해외 프로젝트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 이 좋은 모습들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들 선별적으로 해서 좋은 모습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외까지 기대해 본다라면은 상반기 그리고 선거 이후에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실시간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오후장을 또 전략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오후장은 전략을 짜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다시 사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반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한다라면 시장의 하락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반등하는 모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오늘 올라가는 섹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오늘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이 거의 다 와가죠. 분할로 최근에 좋았었던 섹터들, 관심 있게 보셨던 섹터들은 분할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얇은 박스권 150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이 좋았던 섹터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좋았던 섹터들, 특히 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포인트,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섹터들 최근에 주목 많이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다라면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오후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9시 37분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 하락하면서 2,66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3% 하락하면서 장 초반보다 낙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인데요. 현재 8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 5,800억 원어치, 5,600억 원어치 현재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3,155억 원어치 그리고 외국인은 2,560억 원어치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개인만 563억 원어치, 기관이 400억 원어치 좀 크게 팔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118억 원어치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후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